육유형을 이제 찾아서 골라가지고 펼쳐서 보여줍니다. 이거 읽어봐. 너 같아. 아주 최악의 강의죠. 안녕하세요. 언제나 미실로입니다. 오늘은 육유형, 부속유형 설명을 하는 날이죠. 1편은 육유형의 심화 설명이 있고 2편이 육유형의 부속유형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육유형 분들을 아주 자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따뜻한 가족이고 좋은 친구이고 일 잘하는 동료입니다. 만나면 편안하고 재미있고 좋은 시간들을 공유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들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애니어그램을 설명할 때 그 각 유형에 조금 더 본질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육유형의 기본 설명은 이미 해두었고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이니까 이들의 내면 속에 있는 공포, 불안, 의존 이 세 가지로 육유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엄마의 감정 상태를 아기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순간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나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머리 중심이 됩니다. 장중심은 생존에 대한 욕구 결핍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 때문에 핵심 감정은 분노. 가슴 중심은 애정에 대한 욕구 결핍으로 다시 또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슬픔으로 핵심 감정은 불안. 머리 중심은 안전에 대한 욕구 결핍으로 나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핵심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 중심은 현재를 살고 가슴 중심은 과거를 살고 머리 중심은 마음이 미래가 있다라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결핍과 핵심 감정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현재를 살아내야 생존할 수 있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것처럼 또다시 버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애정에 매달리고 바로 앞 나의 미래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하지만 내가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들을 모두 다 드러내고 그 깊이로 들어가면 이 핵심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나의 모든 삶과 감정과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빌어먹을 욕구에 대한 결핍과 핵심 감정으로부터 시작하는구나. 나는 여기서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고 단 한 발짝도 떨어질 수 없구나. 진짜 최악이에요. 그럼 불안과 두려움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려움의 뜻은 두려운 느낌. 불안이라는 뜻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이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봤더니 두려움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불안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또 두려움이 생기면 불안이 따라오고 불안이 생기면 두려움이 따라오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불안은 내가 이미 경험한 적이 있거나 본 적이 있거나 생각해낼 수 오는 것에 대해서 오는 감정인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생길까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감정, 불안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라는 단어로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짐승을 만난다던가 느닷없이 귀신을 본다던가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느껴지는 감정, 공포.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만나진 않잖아요. 귀신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안 본 사람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것을 찾아보면 내가 갑자기 닥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서 위협이 느껴지는 두려운 느낌, 공포스러운 감정. 공포의 순간이 오면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죠. 너무 공포스러우니까요. 머리 중심의 사람들이 너무 갑작스럽거나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는 본능만 남는 거죠. 공포, 두려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 내가 안전하지 못한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내가 이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습득해서 내가 뭐든 다 알아내서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나는 현명하다의 오유형. 나는 나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없어. 나는 도움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안전을 도와줄 사람, 신념, 사회를 잡아서 그들에게 성실함을 내보여서 나의 안전을 지키는 육유형.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아니야. 나는 행복해.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그 사실이 너무 두려워서 고통스러워서 회피해버린 칠유형. 머리 중심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 육유형은 내가 가진 공포를 순응하고 사는가 대항하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공포 순응형과 공포 대항형으로 나뉩니다. 마치 우리가 내 유형의 양쪽 날개 유형의 성격을 필요에 따라 취해서 가져다 쓰는 것처럼 머리 중심인 육유형은 이 공포 대항과 공포 순응을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공포 순응형은 가슴 중심의 2번 유형이랑 비슷하다고 하고 공포 대항형은 장 중심의 8유형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유형 분들이 자기 자신을 찾기가 참 복잡할 수 있어요. 자기 유형도 잘 모르겠는데 막 날개, 화살, 부속유형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순응과 대항까지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본질을 이해하면 굉장히 단순해요. 육유형은 안전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것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머리 중심의 세 가지 중 육유형은 핵심 유형으로 에너지를 안으로도 쓰고 밖으로도 쓰기 때문에 머리 중심이지만 마치 자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유형입니다. 육유형의 자아 이미지는 나는 성실하다입니다. 육유형은 성실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집안에서, 사회에서, 친구 사이에서 항상 열심히 일하고 다정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꼼꼼하게 잘 챙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가정 안에서 사회생활에서 지인들에게 왜 성실하려고 할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내 안에 안전에 대한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의존해서 그것들로부터 나의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그 대상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성실하게 행동해서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커서 내 주변의 사람이나 사회, 신념이라는 튼튼한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이죠. 육유형은 권위에 의존한다라는 설명을 육유형의 기본 설명에 해놨는데 그 권위에 의존한다라는 말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사람, 사회, 신념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권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찾아서 내가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하지만 머리 중심이라서 끊임없이 의심이 올라옵니다. 이게 진짜 안전할까?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믿어도 되나? 이게 맞을까? 끊임없이 내가 권위를 부여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시험하고 성실함을 보여주고 시험하고 성실함을 보여주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스르기도 힘들고 내가 거짓자로부터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데 이게 고작 권위자에게 잘 보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작 권위자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세우고 그것에 충실했다,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가요? 왜 나쁜가요? 그건 나쁘다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나에게는 나를 지킬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다고 나 스스로를 깎아내렸잖아요. 그럼 어떠한 것에 내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애니어그램 9가지 성격 유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의존형, 공격형, 움츠리는 형. 이것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심화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움츠리는 형에 대해서는 지난번 5유형 설명을 하면서 해드렸고 공격형은
다음번 7번 유형 설명에서 저는 왜 7유형을 공격형이 아닌 의존형으로 두고 보고 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의존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의존형에는 가슴 중심의 2번 유형, 머리 중심의 6유형, 7유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 있고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순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2번 유형은 남을 도움으로써 남들이 자기를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6유형은 남의 요구에 응하는 것과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7유형은 주어진 환경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환경에 의존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존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거슬린다면 왜 의존이라는 말이 나에게 불편한지, 그 말이 왜 이렇게 기분 나쁜지 충분히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존하면 나쁜 거야. 저 사람을 어떻게 믿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거야. 아주 혹독하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일수록 의존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난 너무나도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의존했다가 독립했다가 반복하면서 사는 게 나 자신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키고, 그런 관계가 또 더 건강한 관계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9가지 유형 중에 의존형이 2, 6, 7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가 조금 더 부드럽고 즐겁고 따뜻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공격형, 음추리형, 의존형, 이 세 가지는 머리 중심, 장 중심, 가슴 중심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만약에 공격형과 음추리는 형만 있는 세계였다면 아마 씨가 말라서 이 지구상에 더 이상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의존한다는 것은 사랑, 애정의 표현이니까요. 근데 또 이게 또 지나치면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가슴 중심의 이 유형은 나는 도움을 준다라는 자아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나의 도움을 주고 그 대신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도와줬잖아. 나를 사랑해줘. 나를 계속해서 나에게 의존해줘. 라고 계속 끊임없이 상대방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움을 시작해서 애정이 쌓이지만 종국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하고 모든 것을 자신에게만 의존하라고 강요하게 되는 거죠. 이번 유형은 사랑이 아니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고 사랑을 바래왔지만 그 상대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가족이라면, 자녀라면 이건 끝도 없는 싸움이 반복됩니다. 절대로 도움 주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또 사랑은 갈구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그들의 생존 욕구이기 때문에 이건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멈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머리 중심인 육유형은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의존합니다. 그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떠한 신념을 발산할 수 있는 회사나 종교, 봉사, 모임에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존은 내가 단순히 무언가에 기대서 매달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육유형은 시각적으로도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좋은 물건을 고르는 안목, 센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물건을 의존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사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매개체로 삼는 거죠.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덧입힐, 나를 보호해줄 무언가를 찾는 거죠. 시작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들을 하나 둘씩 쌓아 올려왔는데 이것이 점점 성벽처럼 견고해지면서 나 자신을 특정한 틀 안에 가두게 됩니다. 내가 의존해왔던 것들이 권위가 생기면서 오히려 그 권위가 나를 압박하게 됩니다. 너는 이것이 아니면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이것이 아니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너는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나 스스로를 내가 몰아붙이게 됩니다. 머리 중심인 7유형이 환경에 의존한다는 것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그들의 자아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 너무 싫고 고통스러운 것은 더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상황, 환경에 의존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분위기가 아주 마음에 들고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들은 능력치의 최고를 발휘합니다. 성격도 서글서글해지고 특유의 재치도 남발하고 아이디어도 막 쏟아지고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사람들이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도 안 하고 약간 미소만 띠면서 그렇게 가식적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아예 다른 사람처럼 구는 거죠. 환경이 도와주고 상황이 따라주면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놀고 행복한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을 피하고 회피할 계획을 세웁니다. 용유형도 까다로운 성격에 속하지만 칠류형도 못지않아요. 왜냐하면 칠류형은 이 모든 상황이 내 기준에 다 맞춰져야 하거든요. 그나마 용유형은 충실함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거, 힘든 거 다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아주 가까운 사람만 이 사람이 지금 좀 기분이 좋지 않구나, 불만족스럽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칠류형은 다 티가 납니다. 다 알게 해요.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들다는 사실을.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생존 본능이거든요. 나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의존형 3가지를 정리해보자면 가슴 중심인 2번 유형은 사람에 의존하고 6유형은 안전과 권위에 의존하고 7유형은 환경에 의존한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6, 7 유형이 서로 헷갈리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서로 다른 유형인지 가슴 중심의 2번 유형 실마 설명에 조금 더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가까운 6유형의 지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에게 동생이자 친구이자 언니가 되어줍니다. 아주 소울메이트죠. 그리고 애니어그램 TV 채널의 썸네일, 저의 캐릭터 모든 그림을 그려줍니다. 가끔씩 저의 채널에 그림이 너무 예쁘다고 따뜻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 댓글을 받을 때 좀 많이 민망하죠. 그래서 그 댓글을 꼭 캡처해서 지인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피드백해주고 실수하거나 오타가 있으면 바로바로 찝어서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영상 중간에 광고 넣기 하는 것을 꼭 해지를 시키고 업로드를 하는 편인데 가끔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러한 영상에 중간에 광고가 이렇게 많으면 누가 이걸 보냐고 빨리 지우라고. 아주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월급 한 번 못 주고 2년 동안 부려먹고 있어요. 저에게 빨리 수입이 생겨서 꼭 월급을 주고 싶네요. 이분은 바로 저의 첫 수강생입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이라는 거를 자체를 처음 접했을 때 6유형을 이제 찾아서 골라가지고 펼쳐서 보여줍니다. 이거 읽어봐. 너 같아. 아주 최악의 강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때는 너무 몰랐던 거죠. 이 지인에게 이번에 물어봤어요. 너에게 의존과 불안은 어떤 의미야? 아주 무례한 질문이죠.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는데 아주 심오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 힘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한다. 하지만 그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 의존하다가 불안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나에게 불안과 의존은 2개의 각각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이다. 불안에서 의존하고 불안을 의존하고 의존을 하고 있지만 불안하다. 한마디로 내 삶이다. 나를 돌아가게 하는 원천. 불안과 의존이 긍정적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힘이 될 수도 있고 본능적으로는 살아남는 힘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는 그냥 불안해하고 의존하다가 볼일 다 보게 되기도 한다. 어떠세요? 공감이 좀 가시나요? 이 답변에 저의 어떠한 설명이 섞이는 것보다 이 대답 자체가 6유형의 이 많은 것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답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육류형의 기본적인 두려움은 도움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욕망은 안전하고자 하며 안전에 집착하고 불확실을 회피합니다. 이들의 방어 기제는 투사, 책임 전가이고 열정은 두려움, 비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들은 모두 육류형의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안전해야 되는데 무언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안전에 집착하고 도움을 더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완전한 사랑과 안전이 존재한다고 여길 수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오는 안전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금씩 변화되니까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찾는 것에 집중하고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더 다양한 것들을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날 때 내 책임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투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너무나도 확고한 신념이 나에게 있죠.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서 한 게 아니라 나의 권위에 따른 책임이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때 그 권위를 누가 심어주었어요? 나죠. 그래서 이들의 열정이 두려움, 비겁함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비겁해지는 겁니다. 내가 세운 권위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나의 방패막이 되어주기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나의 잘못도 책임져 주기를, 나의 삶도 알아서 이끌어주기를. 육류형은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고분고분하고 우유부단하거나 혹은 공격적이거나 모험적입니다. 이러한 성향이 남들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적 확신이 있고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사람, 불안을 숨기느라 약하거나 강한 척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선택합니다. 육류형의 날개를 쓰는 사람이 미숙할 때는 거만하고 정상 범위에 있을 때는 법을 준수하며 방어하는 사람이 되고 성숙할 때는 전문가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류형의 육날개를 쓰는 사람이 미숙할 때는 겁이 많고 정상 범위일 때는 까다롭거나 친구 같은 사람이 되고 성숙할 때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내가 어디에 어디쯤에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류형의 부속유형 설명 2편으로 이어집니다.